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오전 9시까지 이 투표율을 보면은 일단은 상당히 높습니다. 9시 기준으로 2.1%인데 이것은 2017년 대선 때 1.4%, 또 재작년 총선 때 1.5%, 같은 9시, 첫날 9시 시간대에 1.4, 1.5였는데 지금 2.1%니까 상당히 투표율이 높다, 일단은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것은 일단 코로나 확산의 여파겠죠.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이 넘어서는 이런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 때문이죠. 자, 그래서 3월 9일 대선 때 또 얼마나 이게 확산될지 모르니 미리 사전투표를 하자,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사전투표를 할 거고요. 그 전에 2020년 총선 때 사전투표의 개표 부정 의혹이 있었죠.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의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고 비상시국이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3월 9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사전투표를 하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려도 아마 이 투표, 지금 9시 기준 2.1%로 높아지는데 계속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도 나중에 개표에 부정을 할 수 없도록 단단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투표를 하러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자동 인쇄가 됩니다. 현장에서. 각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가서 사전투표를 하시면 거기서 주소를 보고 자동 입력이 되는데, 거기에 자동 입력되는 이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안철수 후보는 사퇴라고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사퇴. 그런데 3월 9일 본 투표에서 실시되는 그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안철수 사퇴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그 투표 현장에 기표소에 가면은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사퇴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죠. 그러니까 입간판이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 사퇴라는 이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일화 이야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오늘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인데, 자, 일면 톱인데 어제 이것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일면 톱이지만 온도차가 있습니다. 신문마다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보수 성향 신문, 진보 성향 신문, 또 중도적인 성향의 신문, 또 지역에 따라서도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이 단일화를 보는 시각이 언론부터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가장 그냥 드라이하게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건 가령 중앙일보가 대표적입니다. 깜깜이 첫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어제 금지됐죠. 어제부터.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대. 그것을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그만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건 공표를 하지 못하죠. 오늘 조간에 여론조사가 다 나왔는데 이것은 이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공표가 가능한 겁니다. 그 깜깜이 첫날에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상당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제목을 그냥 뽑았습니다. 단일화했다는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조간신문의 제목과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중앙일보는 사전투표 전날 전격 단일화, 윤석열 중도 퍼즐 완성, 기세 올랐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쪽으로 지지층 결집 계기가 될 것이다. 양쪽 입장을 딱 써줬죠.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쓴 겁니다. 자, 조선일보 보수 성향이죠. 윤안 단일화. 그런데 제목이 국민통합정부 만들 것. 이렇게 양쪽이 강조한 방점을 찍은 국민통합정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자, 여기에 조선일보는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제목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만들 것이다. 사전투표 하루 전 안철수 후보 사퇴하고 대선 판도 출렁, 대선 판도가 출렁인다. 이 출렁인다는 건 윤석열 후보에게 좋게 출렁인다는 의미죠. 그리고 저희는 원팀 더 좋은 정권교체 실현하겠다. 공동선언 이것을 중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두 후보가 극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막판 대선 판도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 자, 조선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친정권적인 언론 논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완주한다더니 단일화. 아니, 안철수 완주한다고 해놓고 왜 단일화 하느냐? 왜 단일화 하느냐? 불만이 섞여 있는 그런 제목이죠. 완주한다더니 단일화. 뭐 기사 비중으로 봐서 일면통으로 쉽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부정적으로 지금 내다보는 시각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대선 막판 회오리로 그래서 윤석열 요구대로 안철수가 백기투항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믿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 이재명의 반응을 바로 중간 제목으로 뽑았죠. 그리고 일면에 이런 기사들을 씁니다. 안철수는 이번 단일화 합의와 합당으로 다시 철수 행보를 반복, 또 이름 가지고 또 조롱을 하죠. 철수 행보를 반복하며 스스로 내세운 새 정치를 뒤엎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 전에 이렇게까지 막 씁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작된 안철수 후보의 정치 여정에서 중도 사퇴는 이번까지 네 번째다. 그리고 민주당은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면, 5면, 주요면에 전부 이것을 비판을 합니다. 3면 보시면 다당제 소신이라면서 합당, 새 정치 없는 철수 정치. 아예 그냥 제목으로 철수 정치. 자, 이거 효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중도층을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방하고 뒤로는 물밑 협상, 지지율이 정체되고 완주 실익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안철수가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죠. 입법 활동은 했지만 행정은 못 해봤다. 이 말을 두고 보수 정권 총리나 당대표 도전 뜻, 실리 챙기면서 입으로만 대의, 지적이 나온다. 오면은 민주당 입장을 씁니다. 국민 모욕 야합, 민주당 역풍 타고 중도층 지지 확산 기대. 국민 모독 야합.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뭐 다당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안철수를 위해서 안철수가 TV 토론에서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하긴 하면 몰라도 그러니 바로 1월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당제 같은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했는데 본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가니 갑자기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야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밀실 합의, 기만 정치, 인물론, 정치개혁 밀고 나가기로. 자, 본인들이 만약에 안철수가 이재명과 손을 잡았으면은 이 아마 한겨레 신문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자, 지역별로도 좀 다르죠. 지역별로도 이 보수세가 강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재명 쪽이 강한 호남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언론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언론이 그렇습니다. 대구 신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원팀 된 윤석열 안철수 원팀 여기 강조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 이것을 코멘터리를 달아서 일면 톱을 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대구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권 교체 여론 결집으로 이어진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박빙 흐름에서 탈피, 우위로 올라설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권 교체의 길을 더 넓혔다. 이런 의미로 일명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호남 쪽에 강주 매일신문을 제가 대표적으로 호남 쪽의 그 신문은 아침 일찍
저희들 이 서울 본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영남부 서울 본부로 오지 않기 때문에 프린터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안철수, 또 철수. 그래서 호남 민심 부글부글 이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안철수가 또 철수해서 호남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어제 후보 그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이 호남 쪽 언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강주매일신문뿐이 아니고 다들 다른 언론들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것을 실었습니다. 실제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강주에 가서 충장로 유세에서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것에 대해 사죄를 했다. 그 민주당과 안철수 그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도, 안철수 대표가 원래 민주당과 같이 이 당을 같이 하다가 김한길과 공동대표를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유승민이 만들었던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죠.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것을 그때 좀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죄를 해놓고 왜 지금 윤석열과 같이 하느냐, 이 뉘앙스입니다. 안철수가 또 배신했다. 이런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대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자, 이 안철수와 이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의 호남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락할 거다. 자, 실제로 하락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경제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실으면서, 자, 그러면은 안철수가 이렇게 이 후보 사퇴를 했으면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던 표, 지지율, 뭐 8%부터 많이는 10%까지도 막 나왔죠. 최고는 갤럽 때 17%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니지만은 한 8% 정도 안팎을 보통 보는데, 그 안철수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단일화 되고 나서 민심을 물은 것이 아니고, 단일화 직전에, 어제 단일화 되는데 그거저께,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윤석열로 단일화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여론조사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단일화하고 나서 격차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앞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제 극적으로 새벽에 이 편의점 맥주, 편맥을 마시면서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데 일단 그 시너지 효과를 제외한 여론조사는, 자,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45%가 윤석열로 갈아탔다. 그리고 이재명으로는 25%가 이동했다. 45, 25.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사라지면은 윤석열에게 45, 단일화를 한 윤석열에게 45, 그리고 이재명에게 또 25 간다. 나머지는 심상정이나 중도층으로 빠집니다. 자, 이재명에게 가는 표도 있죠. 원래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과 당도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도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45대 25로 갔는데, 자, 조금 전에 이 강주매일신문이 이 호남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단일화를 하니까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올라갔습니다. 자, 전체를 보면은 야권 단일화 때 윤 후보 지지율이 48.9, 이재명이 보다 6.1을 앞섭니다. 6.1%가 앞섭니다. 단일화 안 했을 때 3.6%로 앞섰으니 단일화하고 나서 2배 가까이 이 격차가 커졌죠. 그리고 권역별, 지역별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강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만 따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래 지지율의 5.9%가 더 올라갑니다. 호남 지역에서 5.9%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16.7%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4.2%가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으로 이동하는 그 25%가 있었죠. 호남만 보면은 이재명은 그 4.2%가 올라서 78.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78.3 대 16.7 이렇게 당연히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앞서죠. 그런데 단일화 후에 올라간 것만 딱 따지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5.9가 올라갔으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재명은 4.2만 올라갔고. 자, 그래서 이 강조매일신문의 그 예측은 전망은 일단은 다른 걸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는 그 단일화하고 나서 그 윤석열 후보가 6.5%, 6.2%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재명도 올라갑니다. 물론 이재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2.5, 3.2, 대구, 경북 3.2, 부산, 울산, 경남 2.5 이렇게 올라갔지만 윤석열이 더 많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나서 65.8 대 28.4, 부울경은 54.5 대 38.6 이렇게 다 같이 안철수의 그 가지고 있던 지지세가 나눠지는데 윤석열에게 거의 절반이 가고 4분의 1 정도가 이재명에게 가고 그런 추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그렇게 됐는데 동아일보도 비슷합니다. 동아일보 윤석열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49%, 50%죠. 윤석열을 지지하고 24% 이재명 지지. 그러니까 양쪽의 이 조사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안철수 표가 어디로 이동할 건지에 대한 양쪽의 조사 결과가 거의 같게 나오죠. 절반은 윤석열에게,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은 이재명에게, 나머지 절반은 부동층으로 가거나 심상정에게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4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재편할 때 윤석열 지지층의 19%는 지지 유보. 자, 지지 유보 이렇게 되니 전체 부동층이 6%, 지금까지 6%였는데 이게 11%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층이. 그래서 단일화 이후 이 부동층의 선택이 변수다. 부동층의 선택이 변수다. 근데 이 부동층 선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너지 효과로 부동층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윤석열 호남 지지율은 13%에서 21%. 여기도 오히려 단일화하고 나서 호남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조금 전에 지역별로도 살펴드렸는데 단일화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45.5, 이재명은 39.0, 거의 6.5%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갑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 막판에 이 정도 차이면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은 1위 후보가 이 시점에 D-6일 이 시점에 마지막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1위 했던 후보가 낙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 이 지지율 격차에서도 1위 후보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가상 대결에서는 47.4 대 41.5, 여기도 거의 6%포인트 차이. 오차범위에 딱 걸리는 정도 수준이죠. 이것도 상당한 지금 D-6일은 상당한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지 않았죠. 이것은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가상에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화가 되고 나서 오늘 만약에 조사를 하면은 더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표는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계속하고 저도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는 선거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여론조사가 오면은 대략적인 개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은 그 연령별로는 4050, 호남 빼고는 모두 우세하다.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올랐죠. 다른 여론조사 몇 가지 있지만 다 그 오차범위 밖에 우세. 국민일보 조사 44.2 대 37.9, 윤석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하다. 이것은 사자대결 구도 때인데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또 단일화를 해서 하면은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자, 여기서 어제 오늘 상당히 관심을 모은 것이 그러면은 안철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안철수 오늘 그 민주당에서 갑자기 안철수와 윤석열이 무슨 뭐 밀실에서 뭐 야합을 했다, 무슨 뭐 밀실에서 이 각서를 썼다, 뭐 계약을 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말을 근거 없이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과 별개로 안철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또 철수한 국민일보입니다. 안철수 불안한 다당제 의원보다 2인자 현찰을 선택했다. 자, 이런 이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불안한 다당제 의원은 이재명이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면 다당제를 해줄 테니 우리한테 와. 그것보다는 윤석열이 공동정부를 제안을 해서 그 현찰, 당장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현찰을 선택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총선 후 미래 도모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뭐 당연하죠.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총선 공천권 등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음모론입니다. 미락설 이런 겁니다.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길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당권 도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 때문에 국무총리직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정치는 해봤지만 행정 업무는 못 해봤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 그러니 뭐 내각 강요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처. 그래서 새 정부 첫 총리, 국무총리직을 보장받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 또는 여기 그 과학기술부총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전문성을 살려서 과학기술부총리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학기술부총리는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인준투표를 거쳐야 되죠. 민주당이 지금 절대 과반 이상인데 민주당이 과연 안철수 국무총리를 인준을 해줄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안철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가고 그 때문에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이 안철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때 민주당이 호락호락 해줄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 후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열심히 입법활동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어제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선은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 정당으로 만드는 일을 고민하겠다. 국민의힘을 이제 합당을 할 거니까 국민의힘을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실용적이고 중도적 정당으로 만들겠다. 중도적. 본인의 정치 지향점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세계일보가 두 번째로 강조한 당권 잡아 차기 대권 도전, 여기에 저는 무게를 둡니다. 윤석열 성리 땐 뭐 총리를 맡은 내각 경험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권을 잡아서 차기를 도모를 할 것이다. 차차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분석이 또 강하게 대두가 되는데 단일화에 파격적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관측도 뭐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당권을 하게 되면은 당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의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죠. 2년짜리 그때 당 대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이 있는데 안철수가 어떻게 당 대표를 하느냐? 두 사람은 상극이죠. 천적입니다. 서로 어르렁거리는 사이고. 이것 때문에 단일화가 불발될 뻔도 했죠. 자,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되죠. 여당, 집권 여당이 됩니다. 집권 여당이 되고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은 공동 정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당을 그대로 할 것이냐? 이 당 지도부를 가령 그대로 하게 되면은 흡수 합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당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흡수되는 국민의힘에. 그런데 이 합당의 큰 전제 조건은 흡수가 아니겠죠. 당대당 통합이겠죠. 자, 그래서 합당 후에는 그러면 당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또 관심사인데, 뭐 아직 뭐 대선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관측들이 이 대선이 끝나면 바로 또 인수위원회 구성되고 막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벌써 두 사람 사이에 티격태격합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 단일화하는 것을 선언한 후에 이준석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기자들이 물었죠. 이준석이 계속 단일화 반대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안철수가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준석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묵살해버린 거죠. 그러니 또 이준석이 발끈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항상 감정에 솔직한 분이라 흥미롭다. 그 사람, 본인에게 그 사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항상 감정에 솔직한 분이라 흥미롭다. 이렇게 조롱조롱 이야기하면서 저는 예전에 그분에게 그자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첫날부터 단일화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서 팽팽한 두 사람의 당권을 놓고 줄다리기. 만약에 합당 형식을 하면은 당대표 새로 선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어떤 다시 전당대회를 합당 전당대회를 열고 막 이럴 텐데 일단 그것보다는 우선은 그것은 이후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의 일이고 아직은 지금 선거가 지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고 결과는 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절대 유리한 건 맞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기사 소개해드릴 건 이겁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것이 양강 후보의 배우자들 김건희, 김혜경 두 사람이 지금 유세판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 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 리스크 이런 것이 계속 있었는데 국민일보가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느냐. 김건희 43.0, 김혜경 41.1 거의 뭐 같죠. 팽팽한 배우자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가 팽팽하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작년 12월 그 전부터 계속 뭐 줄리 논란부터 여러 가지 뭐 유머 마타도가 막 퍼졌죠. 그런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뭐 이런 것은 짧은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쭉 누적된 김건희와 김혜경의 이 리스크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응답한 것은 이 어떤 성질 측면에서 김혜경 씨 것이 더 악성이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분석이 국민일보가 내놓았습니다. 3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